자, 오늘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짐승의 표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공지했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짐승의 표가 어느 때쯤 뭐라고 말할까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모르고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또 이 가상화폐라는 것을 여러분 언급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것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를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상화폐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가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김종서가 살짝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변질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실패하더니 돈의 환장에서 이제 다단계로 뛰어들었다. 예전은 목회로 사람들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다단계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어떻게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다단계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식 무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채굴기를 판매하는 일이거든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게 전 세계 수만 대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그 네트워크를 구동하면서 그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인이라는 것을 연료로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연료인 코인을 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채굴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해외에서 띄어다가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그걸 도매로 띄어다가 여기서 소매로 판매하는 그 회사입니다. 정식 무역 회사입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을 할까. 너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정상적인 무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무역회사 내고 관세, 통관세 또박또박 내는 아주 정직한 그런 회사,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물론 안 들으시겠죠. 다단계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짐승의 표가 어느 때쯤 우리 삶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그 용어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발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봐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나오는 시점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우리 회사 그 사람들이 강의했던 그 원고를 지금 다시 여러분 해드리는 건데요. 그걸 기준으로 다시 여러분 기독교인에 맞게 제가 약간 변형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곧 화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역사가
인류 권력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변천하는 그 변천이 화폐의 변천 역사와 동일하고 화폐의 변천 역사는 역시 권력의 변천 역사와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화폐를 잡은 사람이 돈을 잡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다스리고 그 위에 정점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동의가 되시죠? 그럼 이제 화폐의 발달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가상화폐를 소유하거나 혹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저를 향해서 제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화폐 발달 단계에 대한 그 역사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화폐 발달 단계, 인류의 역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게 되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최초의 화폐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야, 나 신발,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신발이 있지 없는지 뭐 모르겠지만, 야, 나 신발 있어. 너 옷 줘. 이렇게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진 못한 것과 서로서 바꾸는 그런 물물 교환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조개 껍데기 혹은 코코아. 여러분, 코코아가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란 무엇이냐? 이걸 근거로 돈이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은 지폐 이런 걸 돈이다, 동전 이런 걸 돈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돈이 아닙니다. 돈이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다고 서로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교환 매개체로 쓰는 것, 그것은 모두 다 돈이라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물물 교환 이외에 조개 껍데기나 코코아, 야자수 열매 이런 것들로 돈을 사용해서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운동의 금속 화폐가 나왔고요. 금속 화폐 다음에 금을 기반으로 한 금본위제 화폐가 나왔습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요.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 종결되고 또다시 활발한 무역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축통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2차 대전을 하면서 돈을 다 들어 썼어요. 그리고 그때 왜 2차 대전 이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냐면 그때 영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금의 절대량을 영국이 가지고 있어서 영국은 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하면서 다 들어먹으면서 영국이 미국에 금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차원받아서 그걸 무기를 사서 전쟁을 했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이 그 당시 포트녹스라는 곳에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금 1달러 1달러를 가져오면 금 35온스를 줄게. 그러면 우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제 무역을로 활발히 해서 피폐해진 전 세계 경제를 일으켜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근본이제, 본격적인 근본이제 시대를 개막을 한 것이죠. 전 세계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그것이 근본이제로 연동되는 그런 화폐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그 후에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무역 적자를 내면서 일명 쌍둥이 적자가 생겨났습니다.
전쟁 한번 하면 이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베트남 전쟁하면서 엄청난 돈을 미국이 찍어냈습니다. 세계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언제든 달러를 가져오면 금 35온수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달러가 금인 겁니다. 이걸 금태환 제도라고 하는데요. 달러 자체가 금이었던 겁니다. 쉽게 이런 거죠. 달러는 금을 줄 수 있는 보증서다. 화폐라는 개념보다도 금을 줄 수 있는 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이라는 가치 때문에. 근데 보니까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인들이 이상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1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을 찾아가서요. 야, 너네 분명히 1달러 갖고 오면 금 35온수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달러 너무 많이 찍어냈어. 나 못 믿겠어. 금 내놔. 여기 달러 갖고 왔어. 그때 닉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BJR. BJR을 선언합니다. 배짜라, 못 준다, 못 준다. 금 없다. 죽을 테면 죽여라. 근데 드골 대통령이 그 당시 뭘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군사력 세계 1위였는데 전쟁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금을 안 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닉슨 대통령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선언을 하지요. 더 이상 금과 달러를 바꿔주지 않겠다. 이걸 불태환 화폐라고 합니다. 불태환 제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화폐가, 근본이지 화폐가 무슨 화폐로 바뀌었냐? 신용화폐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한 나라의 신용에 기반해서, 특별히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에 근거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신용화폐 시대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화폐 변천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신용화폐는요, 형이상학입니다. 규정할 수 없고 진단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측정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용화폐는 이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빚이라는 것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분열의 메커니즘을 신용화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근본이제는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금이라는 가치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서 돈이 그 화폐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빚내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자기 수준 안에서 소비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 산업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화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 국가가 빚더미라는, 그런데 채권자는 없는, 빚진 나라는 있는데 채권자는 없는 이런 희한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화폐는 결국 거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는 신용화폐 시대에는 이 신용을 갚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신용이란 빚인데요. 이 빚을 갚아버리면 신용화폐 시스템이 또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화폐는 두 가지로 인해서 결국 막장, 끝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무한정 빚을 내서 그 빚 때문에 사람들이 허덕여서, 그리고 그 무한정 빚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화폐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엔 어쨌든 화폐 가치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끝나고, 그게 아니어서 빚을 갚으면 더 이상 신용화폐가 기능을 잃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아도 신용화폐는 끝나고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빚을 늘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신용화폐가 망하고 결국 신용화폐 시대는 끝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화폐의 대부인 미국이 20조 달러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초에 몇백 달러씩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1초에 몇백 달러씩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여러분 20조 달러는요. 이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고요. 갚아도 문제인 돈입니다.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신용화폐는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제로가 돼서 끝나고요. 그냥 안 두고 갚으면 신용이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깨져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20조 달러예요. 신용화폐 대표원이. 20조 달러 못 갚습니다. 이거 못 갚아요. 갚으면 죽어요. 또 미국이란 나라. 끝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딜레마에 빠져있지. 20조 달러가 어떤 돈이냐. 그걸 1달러로 바꿔가지고요.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연결되는 지구에서 달까지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1조 달러가 어떤 돈이냐? 1조 달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매일 선교비로 100달러씩 써도요. 1조 달러를 다 못 씁니다. 그게 그런 돈입니다. 1조 달러가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이 20조 달러가 미국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부채 상한한도 연장에 쌓고 그러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결국 신용화폐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도 여러분 전세계가 빚더미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잘 사는 북유럽도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요. 아시아 말해 뭐합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말해 뭐합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빚더미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신용화폐가 가진 무서움이죠. 그래서 결국 신용화폐도 이제 막을 내린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물물 교환에서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금속 화폐, 2차 대전 이후에 근본이자 화폐, 그 다음에 1971년도에 닉슨을 통해서 신용화폐 시대로, 그리고 이제 신용화폐가 막바지에 있어서 뭔가를 다른 화폐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물물 교환부터 지금 신용화폐 시대까지 수천 년의 화폐의 역사 중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죠? 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로 권력을 이어왔고 사람들을 부리는 재미를 계속 누렸습니까? 예, 바로 화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차일드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권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선대의 부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뉴월드 오더의 그 뿌리가 로마 바티칸일 수 있겠다. 물론 천주교인들도 그걸 몰라요. 그들도 불쌍해요. 썩고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왔고 그 돈의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왔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지금 신용화폐 시대에도요. 권력자들이 뭘로 권력을 누리고 있냐? 돈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을 아십니까? 한 번 잡은 권력자들은요, 절대로 그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권력을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이어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대통령 된다고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돈을 가진 자가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정치를 부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정치를 흔들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은 경제입니다. 돈이 만몬신입니다. 돈이 만몬신이에요. 근데 신용화폐 시대에는 이 신용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어갔어요. 근데 지금 신용화폐가 전 세계 빚더미로 인해서 망조가 들었어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어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신용화폐로는 안 돼요. 지금 이 신용화폐 시대에 권력자들이 돈이 많다고 이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돈이 많고 적고 복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돈으로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은 돈을 이어가고 싶어요. 권력을 이어가고 싶어요. 근데 신용화폐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이 권력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뭘로 권력을 이어갈까요? 뭘로?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력자들이 신용화폐 시대에 누렸던 이 돈을 갖고 누렸던 이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금이고요. 하나는 가상화폐예요. 여러분 가상화폐는요 지금 권력자들이 지들이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일반 서민들이 막 그것이 투기니 툴립이니 막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해서 APN, UBS, UPS, 유명한 통신사, 전 세계 글로벌 통신사, 글로벌 CNN 언론, 여러분 그거 전부 걔네들이 다 갖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대에 그 가상화폐에 접근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권력을 나눠 갖기 싫으니까. 서민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권력자들은 그게 싫어요. 지들만 먹고 싶은데. 그래야 서민들을 없는 서민들을 예전처럼 계속 그 무지랭이라 취급하고 찍어 누르면서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가상화폐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권력자들이. 권력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마음 착한 권력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착한 뉴월드 오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용화폐 거품이 터져도요. 거래는 해야 됩니다. 인류가. 거래는 해야 돼요. 근데 금으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거래량도 그 보유량도 적고 다시 금을 쪼개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금본위로 돌아가기도 어떻게 뭐 애매하고 진짜 애매해요 금은 단지 자산 가치로서 신용화폐가 깨지면 자산 가치로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나 금으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가 거래는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래할 것인가? 결국에는 지금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차세대 화폐는요, 신용화폐 시대 이 다음에 차세대 화폐는요, 가상화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화폐가 끝나고 가상화폐가 나오는 그 시대에, 이 화폐 변천의 시대에 그 중심, 그 흐름에 타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뭐 투기다, 쓰레기다,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과 반대로 이 흐름에 타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요. 미래 신용화폐가 끝나고 가상화폐 시대로 거래하는 그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 신용화폐 시대가 끝나면 기존의 신용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뭐 수십억이나 수십억 할아비를 갖고 있어도요. 그걸 금이나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차세대 화폐로 교환해 놓지 않으면요. 수십억이나 수십억 할아버지라도 거기다 쓰레기 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이미 다 갈아탔어요. 비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그 일을 하면서 신용화폐 시대 끝을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용화폐 끝 되면 서민들 중에 거지 될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거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저게 목회에 실패하더니 제가 이제 다단계로 돈 빼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는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분도. 마음의 심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분이 친구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오히려 외롭지, 외톨이지. 불쌍, 불쌍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상화폐를 공부하시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최고 목표는요 정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최고 목표는요 화폐를 받는 거예요. 화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왜 당했습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그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 노예 해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암살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링컨은 그것 때문에 암살당한 게 아니에요. 링컨이 죽기 하루 전에 윌리엄 애킨스라는 친구에게 자기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권 세력이다. 금권 세력은 그 소수가 다수를 돈으로 지배하는 그들인데 이 나라는 그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나는 전쟁보다도 금권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 더 무섭다. 죽기 하루 전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링컨이.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금권 세력의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근본이자 매우 유사한 화폐인데요. 금리가 5%로 고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없이 잘 운영되는 그런 화폐거든요. 굉장히 좋은 화폐입니다. 그린백. 이거 발행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링컨이. 이 그린백이라는 화폐 때문에 금권 세력들이 아주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케네디가 암살됐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많은 부분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케네디가 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케네디 죽기 얼마 전에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요. FRB가 발행하는 그 발권력을 정부가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금이나 은화, 금본위제나 은본위제로 화폐를 회귀해서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쥐려고 했었어요.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케네디가.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얘네들은요, 권력자는요, 화폐만 자기들이 가질 수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뭔 짓을 하든 얘네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얘네 최종 목적은 화폐예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1907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국가의 화폐를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화폐를 가진 자가 인류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용화폐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언제가 끝날 시점이 정해진 그런 화폐였는데 지금 근근히 페트로달러로 신용화폐에서 그것이 거의 버블의 극에 이르렀으니까 페트로달러, 석유에 연동한 달러로서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지금 끼고 있는데 그건 역시 지금 중동에서 더 이상 석유 결제 달러로 하지 않겠다. 선언들 팍팍 하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더 이상 달러를 석유로 거래하지 않겠어. 그러면 달러는 이제 완벽하게 붕괴되는 겁니다.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페트로달러로 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끝날 때가 다 됐다고요. 이거를 아무리 돈이 많은 권력자들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갈아타야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얘네는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는 것은 차세대 화폐인 가상화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 권력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리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한 160조 정도 됩니다. 16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죠? 우리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있는 사람에게 160조는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껌값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440조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 160조면 3분의 1 정도인데요. 지금 금시장이나 형성된 금시장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거기에 비하면요, 160조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딨노? 160조. 가상화폐 어딨노?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시장은요, 달러 표시 채권은, 달러 표시 자산으로 만들어진 신용화폐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붕괴되면 이 자그마한 160조의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그 나머지 시장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 제가 이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냐? 권력자들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완벽한 노예, 완벽한, 완전한 자기들이 부리는 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신용화폐 이후에는 가상화폐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용화폐로 받던 그 월급도 가상화폐로,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가상화폐로 월급을 받고 그걸로 결제하고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그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나서 그런 시스템이 먼저 여러분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현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는 성경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이 시스템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매매를 못하게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기능을 부여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그에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몰래 현금으로 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오려면 반드시인데요. 물론 그 전에 인프라들이 갖춰지겠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중지하는 것은 우리 쪽에는 우리 회복교회는 그 7년 환란을 믿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요. 그럼 어떡 아니면 어때요? 뭐 전 3년 뭐 환란 전이면 어떻고 환란 후면 어떻고 뭘 그게 뭐가 중요해요? 환란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강제할 때는 본격적으로 얘네가 마술을 드러낸 때니까 그 전에 인프라는 다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가 어떨 것이냐? 일단 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짐승의 표 보려면. 우리나라만 현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현금이 없어지려면요. 바로 신용화폐가 붕괴돼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권력자들의 생리, 권력을 이어가려는 것과 짐승의 표 오는 시스템, 이 성경을 접목해서 여러분 강의해드리는 제법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현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지려면 신용화폐 시대가 붕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화폐가 붕괴하면 그래도 사람은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다시 물물교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거가 있으면요. 그걸 회귀해서 빠꾸해서 예전에 불편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에 길들인 사람은요. 현금 안 씁니다. 교통카드 충전해서 그거 찍고 찍 찍고 가는 거에 길들인 사람은요. 예전처럼 뭐 돈 내고 지폐 내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화폐가 깨진다고 물물교환하지 않습니다. 금속화폐 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뭘 만들지 않습니다.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거래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상화폐라는 것이죠. 어쨌든 신용화폐가 없어지면 이 가상화폐로 자기 잔고에 개인 계좌에 코인만 들어있으면 그걸로 찍 결제하고 나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가상화폐가 연료가 돼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제 전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가솔린 자동차 이제 없어집니다.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요. 기름을 충전을 딱 하면요. 거긴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냥 전기 기구만 차에 딱 꽂으면 꽂고 이 전기 플러그를 빼는 동시에 내 개인 계좌에 들어있는 뭐 비트코인이 빠지든 이더리움이 빠지든 뭐 기타 다른 코인이 빠지든 그냥 자동 결제가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차 타고 가면 됩니다. 이게 미래 세상입니다. 미래 세상. 그리고 그렇게 가상화폐로 사람들이 거래해야지만 현금이 없이 그런 가상화폐로 거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권력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화폐 시대가 붕괴되면서 현금이 없어지고 그거를 대체해서 가상화폐 시대로 돌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월급도 주고받고 그걸로 물건도 사 먹고 그런 세상이 와야지 짐승의 표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매매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올 것이냐? 아니, 언제 강제할 것이냐? 짐승의 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언제 우리들에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수준까지, 그 강제까지 나올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화폐 시대가 붕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대가 온 세상에서 이걸로 월급을 계속 반복하지만 월급을 주고받고 이걸로 거래를 하고 그런 전 세계가 가상화폐 시대로 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지 짐승의 표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걸 받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신용화폐가 붕괴하고 지금 임박해 있어요. 신용화폐 붕괴는. 그리고 2020년에는 유럽이 디지털 단일화로 해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가상화폐로
무역하는 그런 시대가 2020년에 열리는데 언제 신용화폐가 본격적으로 깨지면서 화폐를 안 쓰게 될지, 언제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월급을 주고받을지. 여러분 지금 아시아 경제는요, 아시아 경제 뉴스는요, 이미 그 직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가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그 결제 가맹점이 8,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거듭 반복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은 권력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알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용화폐 시장이 붕괴되면 이제 미국 자산 축소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예요? 예전에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미국이랑 한국이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따라 올렸어요. 1년 만에. 미국이 자산을 축소한대요. 자산 축소가 어떤 개념이냐? 양적 완화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완화하면서 돈 풀어가지고 금리 내릴 수 있었죠. 자산 축소는 무엇이냐? 양적 완화 정확하게 반대. 다시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자산 축소라고요. 여기에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 한대요. 한국은행도 정말 그들 말대로 자산 축소가 이어지고 금리를 인상하면 올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내년 1월에는 반드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 붕괴되잖아요. 지금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신용화폐 시장이 망조가 들어서 지금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이게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죠.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지금 가을 전어철인데 전어 열심히 구워서 도망간 며느리 되돌아가게 해보세요. 안 쳐놓고 물어보세요. 며느리야, 신용화폐 시제가 언제 끝나겠니? 어머니 모르겠어요. 또 도망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요셉 같은 사람인 거예요. 미리 위기가 왔으면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안 하고 탱자탱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 하는 것보다 아 위기가 오고 있어 준비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권력을 맛본 자들은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차기 권력을 무엇으로 이어갈 것인가? 방법은 돈인데 미래 화폐는 가상화폐입니다. 권력자들은 미래의 가상화폐를 갖고 그걸로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화폐도 얘네는 믿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짐승의 표라는 것을 심어서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뉴월드 권력자 사단의 영을 받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 최고 권력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 돈은 베리칩이 되는 거겠죠. 짐승의 표가 되는 거겠죠. 최종 마지막 진화된 돈은.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앞으로 신용화폐가 붕괴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게 되고 나아가 가상화폐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월급도 받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걸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인류의 화폐가 되어서 쓰여지게 될 때 그래서 얘네들이 시스템적으로 가상화폐 그것만 시스템을 차단하면 정말 매매를 못하게 되는 강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때 그때 짐승의 표 강제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실 일이다.
우리는 단지 그 시점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 시스템 정도만 알 뿐이지 언제 신용화폐가 꺼질지, 언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어, 화폐로서 거래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언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멈추게 할지,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뀔 거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 라는 말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신용화폐가 붕괴되고 가상화폐로 다 거래하는 그 텀이 한 10년이면 그때까지 거지로 사실 겁니까? 그때까지 쓰레기통 주워 먹을 겁니까? 그때까지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딸에게 야 이씨 몸 팔아와, 몸 팔아서 먹을 거 갖고 와, 그렇게 말하면 사실 겁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저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공부하셔서 좋은 코인이 있으면 여러분 선별해서 가지고 계셔서 그걸로 미래 위기에 먹을 거 사드시고 가족들 공부도 시키시고 그걸로 자동차도 사시고, 그러다가 정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연동돼서 어느 날 뚝, 야, 이 표 안 받으면 더 이상 니네 매매 못해. 가상화폐 못 써. 그렇게 되면 그때 던져버리시죠. 그때 던져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지도 모르는데. 그 세상이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언젠지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은 가상화폐를 다 가져가지고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노예처럼 부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짐승의 표로 바뀔 걸 아니까 관심도 두지 말고, 신용화폐는 끝나는데 돈 가치는 없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또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 신발 닦아주면서 그들이 주는 먹거리 감사합니다, 뭐 빵 하나 던져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선택에 대한, 저는 지금 길만 이게 화폐의 변천사가 이렇게 가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드릴 뿐이지, 이걸 듣고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죠. 제가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저한테 다단계 한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 다단계 안 합니다. 저 공식 무역회사, 무역코드 나온 세금 또박또박 내는 정식 무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런 전체적인 흐름,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다가오는 미래 슬기롭게 여러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남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바뀌면 또 급속하게 바뀌거든요. 한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신용화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빨리 짐승의 표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날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그리 정말 멀지는 않았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이라 했습니다. 그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화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짐승의 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되는지를 오늘 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성도들이 잘 듣고
그래서 저들이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더불어 짐승의 표가 나오는 그 시스템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날카로운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